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토엔코더에 관해서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에서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번 시간에 개념적으로만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좀 설명이 부족한 점도 있고 해서 오늘은 조금 더 상세하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습니다. 1시간 이상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전번 시간에 밤숲에서 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겠나, 어떻게 걸칠까, 라이크루 후디 개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를 하려고 합니다.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인데, 잠시 보시면 어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이런 인공심정망이 있을 때 X가 들어가서 X가 나오라, 이제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요 부분이 매니폴드, 레이턴트, 매니폴드라고 하고 레이턴트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X가 들어가서 X가 나오니까 뭐 괜찮네 해가지고 요 부분이 이제 어떤 서머라이즈 돼 가지고 Z 벡터가 나오는데 이게 매니폴드 개념이고 피처고 뭐 디멘셔널리티 덕션이고 뭐 등등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요걸 줄 테니까 어떤 요약분을 줄 테니까 네가 어떤 X를 만들어 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근데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면은 이 Z를 넣어갖고 X가 나오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토엔코더에서는 요거는 쉬운데 이건 어렵다는 거예요. Z를 줬는데 X가 복원이 어렵다는 거예요. 이 VAE가. 그래서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좀 어렵다. 이게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할래? 이게 오늘 강의 내용입니다. 이거 하기 전에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 상대를 누구를 상대로 하는데 대부분 인공지능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좀 공부를 하신 분들한테는 좀 개념을 좀 잡아가는 이런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 하는데 주로 나오는 게 이제 가우시안, 베르논이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도대체 가우시안은 이게 뭐 한약방 감투처럼 쓰는데 왜 가우시안을 쓰고 다른 건 없나? 베르논이 있고 또 다른 건 없나? 이렇게 되는데, 그럼 가우시안이 왜 이렇게 약방의 감투처럼 쓰이나?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아까 본 대로 산에 이 밤의 평균의 무게를 밤의 무게라든지, 여기 보면 이제 밤의 무게가 이렇게 분포가 있는데, 그때 평균이 이게 뭐 개당 뭐 50g을 칩시다. 그러면 분포를 가질 때 뭐 작은 거 한 뭐 20g짜리도 있고, 큰 거는 한 70g짜리 있고, 그 밤의 무게가 있을 테고, 뭐 대추의 무게, 또 뭐 쌀의 크기, 또 뭐 사람의 키, 사람의 무게, 몸무게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분포가 있는데, 어떤 분포를 가지는데 이것이 자연적인 현상일 때 자연적 그 분포를 가질 때 어떤 함수를 가진다면 이것이 가우시안 분포를 가진다는 거예요. 즉 가우시안으로서 분포를 가지면 자연적 현상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다. 자연적의 통계 형상을 가우시안으로 제일 잘 맞는다. 뭐 다른 것도 뭐 있을 수 있겠죠. 볼트만 디스트리뷰션 뭐 분포들이 많은데, 가우시안 분포가 자연 현상을 가장 잘 나타내는 분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자연적 현상인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성적 분포가 가우시안을 따를 것인가? 그리고 소득의 분포가
가오시안을 따를 것인가? 소득의 분포. 요즘 문제가 많이 되죠. 소득의 분포가 어떻게 됐냐면 양극화가 돼가지고 저소득층이 많고 고소득이 많고 저소득층이 많고 저소득층이 많고 고소득층이 많고 저소득층 고소득층 중간층이 붕괴된 사고 이런 건 가오시안을 안 따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것들 좀 자기적인 거 인간 사회생활 생성된 거 이거는 가오시안을 안 따를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연 발생적인 거 자연적 현상 뭐 원자의 뭐 운동이라든가 뭐 밤의 무게라든가 뭐 대추의 무게 뭐 사람의 키도 뭐 좀 요즘 뭐 성장 키가 있어가지고 좀 달라졌는데 하여튼 어떤 평균값을 가지면서 분포를 하는데 이 분포가 가오시안으로 표시를 하면은 제일 좋겠다 하는 게 가오시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오시안을 쓰는 거예요. 인공지능에서 그 픽셀의 수가 자연적으로 보고 이 가오시안 분포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동전의 양면을 던지는 거, 이거는 베르누리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분포를 가장 많이 씁니다. 가오시안하고 베르누리를 많이 쓴다. 이렇게 아시고. 그럼 가오시안의 특징이 뭔가 하면 가오시안 그래프의 특징은, 펑션 가오시안은 평균과 뮤와 분산, 제곱, 이렇게 하나. 평균과 분산으로만 주면 이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오시안을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오시안이고, 그 다음에 평균이 주어지면 이거를 누적 함수, 이걸 누적하면은, 이렇게 누적을 하면은 뭐가 되냐. 이 시그모이드가 된다는 거야, 시그모이드가. 쌍곡 쓰면 된다. 시그모이드가 된다. 이걸 미분하면은 이렇게 되고, 누적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오시안을 누적하면 이제 이게 시그모이드 로지스틱 펑션 혹은 로지스틱 펑션 시그모이드 뭐 등등등 나오는데 이거 뭐 수식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뭐 책 보면 나오는 거고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액티베이션 펑션이 기하학 시그모이드를 단순히 쓰는 게 아니고 자연적 현상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갖다가 우리 가오시안을 했고 이게 즉 시그모이드 펑션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시냅스 연결되는 시너와 시그모이드로 이렇게 처리한 겁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뭐 얘기가 나온 김에 좀 더 기초적인 얘기를 하면은 어떤 데이터들이 이렇게 막 산재해가 있는데 이렇게 칩시다. 그러면요, 이렇게 하면 수학적 표현이 안 되니까 수학적으로 다루기 위해 가지고 어떤 함수를 표시해보라. 이랬더니만 가우시안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아까 뭐 이런 데이터 포인트들이 뭐 밤의 무게, 대추의 무게, 쌀의 무게, 뭐 하고 뭐 이렇게 사람의 키 이런 데이터 포인트들을 수학적으로 표시하니까 가우시안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데이터를 쓰지 말고 이 가우시안 평선 가지고만 어떻게 수학적으로 해결하라. 이래 된 거예요. 자, 앉아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펑션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 펑션 가지고, 야, 그러면 다시 데이터를 복원해봐. 이렇게 랜덤하게 찍힌다는 거예요. 랜덤하게. 잠깐만, 네가 데이터를 여기서 만들어낼 때, 가우시안 펑션을 주고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아까 분이 했는 그 데이터하고 이 점들이 일치하냐, 일치하지 않냐. 가공적인 데이터와 원래 있던 데이터와 일치하지 않느냐. 일치 않을 확률이 많죠. 그렇지만 가우시안 펑션은 똑같이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우시안 펑션을 줄 테니까 네가 데이터를 만들어 봐. 이게 좀 뭐 베리에이션 오토인 코드의 뭐 실마리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가우시안 펑션을 줄 테니까 네가 데이터를 만들어 봐. 이게 VA의 근본 개념일지도 모릅니다. 그럼 가우시안 펑션을 네가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또 물을 거예요. 나는 가우시안 펑션이라고 추정을 했어.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떤 기본 데이터를 주고 펑션을 예측하고 다시 그 확률 분포에서 다시 데이터를 만들어 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밤나무 숲이 가오시안 분포를 가질 거야. 이 밤나무 숲이 어떤 밤의 무게를 가질 것이냐? 라이크홀드가 어때? 하니까 가오시안을 갈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왜? 나 가오시안을 추정했다는 거야. 가오시안을 가져가면 평균은 얼마인데? 분산은 얼마인데? 그러면 네가 밤의 분포를 네가 예측할 수 있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론이 약간 셌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웃타임 코드를 들어가 보면 인풋을 줄 테니까 아웃풋을 만들어 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잘라서 보면은 인풋 X를 두어갖고 Z가 나왔고 이 Z가 다시 X를 만들어 봐. 그러니까 압축은 잘 됐는데 이 Z가 이 X가 요것만 이게 없다고 가정했을 때 이게 없을 때 Z만 줬을 땐 이거 X를 만들어봐. 이러니까 못 만든다는 거야. 잘 못 만든다는 거야. 이때부터 이제, 연구자들이 고민에 빠지게 된 거예요. 아니, 이게 제너레이터 함수를 줬는데, 이 Z를 주니까 이 X를 못 만들어내. 왜 못 만들어낼까? 고민이 빠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X보다 좀 유사한 거, 이제 뭐 대충 이랬다 치고, X가 들어가서 X가 나오는 거는 이런 걸 왜 해? 뭐 X-나 X2-나 좀 변형된 것들을 좀 창의적인 걸 만들 유사한 것들을 만들어 보고 싶은데 X가 나오면 X가 나오니까 이거는 뭐 이제 인공지능이 잘 돼. 잘 돌아가네. 같이 알겠는데 변형을 해봐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Z에다가 노이즈를 이렇게 입실론 노이즈를 좀 주니까 X가 악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야, 이게 왜 안 될까? 이때부터 이제 고민이 빠진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VA가 나오게 됐는데,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이 X를 끄집어내려고 그러는데, 사실 X는 정확한, 우리가 오리지널 X가 있으면 이 오리지널 X는 아니겠지. X 비슷한 거. 라이크로드 X 비슷한 거. 비슷한 거는 뭐냐? PX, X 비슷한 거, X가 나오게 probability, X가 나올 확률이 높은 거, 이런 거 아닙니까? X는 X인데, X 비슷한 거, 라이크로드 한 거, 그 뭐 X 다시, X2 다시, 등등 X 비슷한 거. 그러면, 야, 요 레이턴트 벡터 요걸 좀 흔들어 보면 얘가 X 다시가 나오지 않겠냐 하니까 안 나온다는 거야. 상식적으로 잘 어렵겠죠. 굉장히 어렵겠죠. 왜 그러냐면, 이 X 정보가 일로 전달이 안 됐어요. 전달이 안 됐으니까 하여튼 기본 정보가 이렇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럼 앞에 것도 좀 가져와 봐. 그럼 이때부터 이제 앞에 거를 가져와 올라가라니까 추론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추론이. 무슨 추론이? 베리에이셔널 추론이,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와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 Z가 와서 이렇게 넘어와서 이렇게 오는데 이쪽 입장에 봤을 때 요거는 추론한 게 아닌가, X에서 추론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걸 갖다가 좀 우리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Q 펑션을 좀 Q 파이라고 썼는데 이걸 추론했다는 거예요. 무슨 방법으로? 베리에이션을 방법으로 썼다는 거예요. 베리에이션 인퍼런스 추론 방법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가 추론이 뭔가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추론이 뭔가에 대해서. 추론하는 건 알겠는데, 그럼 왜 베리에이션 추론을 했냐? 뭐, 다른 추론 없나? 뭐, 예를 들어서 뭐, 많이 있겠죠. 뭐, 베이지안 추론도 있고, 뭐라든지, 인퍼런스 추론이 많은데, 뭐, 가우시안 추론 없나? 하여튼, 여러 가지 추론들이 많이 있을 텐데, 왜 베리에이션 추론을 했나? 이런 겁니다. 제가 왜 여기서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얘기 많이 하냐면, 모르는 거는 좀 시간을 오래 끌면은, 알게 된 수가 많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이래 해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Z만 넣어가지고는 이게 잘 안 된다. 이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앞에 추론이 없이 바로 Z를 넣어가지고 뭐 내봐. 이러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고민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통계 전문이나 수학하는 사람, 통계하는 사람 굉장히 많잖아요. 이 사람들이 호기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야, 저건 나는 반드시 해볼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하면 좋을 것 같아.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공장에 지나가면, 용접하는 사람이 싹 지나가면 말이죠. 공장에 전부 용접이에요, 용접. 그렇게 배관 같은 거 다 용접되어 있어요. 오늘 용접곡을 내가 불렀으니까 공장에 전부 용접됐구나. 이런 거고. 또 오늘은 또 오니까 볼트너트 사람이 들어왔어요. 야, 오늘은 전부 볼트너트 채웠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통계학자가 딱 보기에 이 사람은 무조건 통계를 풀고 싶은 거예요. 야, 통계를 내가 풀고 싶다. 이 문제를 통계로 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했는 것이 이제 나오는데, 야, 이걸 갖다가 이 함수도 확률함수, 이거 함수도 확률함수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얘기인데, 노이즈가 들어가고 이런 건데, 이 앞부분을 추론했다. 이제 이게, 베리에이션 인퍼런스입니다. 그럼 추론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 우리가 VA를 하면서 VA가 뭔지 잘 모르고 이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베리에이션 인퍼런스를 유튜브에 막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가시더 교수, 문일천 교수가, 베리에이션 인퍼런스에 대해서, 설명을 아주 잘 해놨어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베리에이션 인퍼런스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백프로파게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쓰고 있지만 우리가 코딩할 때 백프로파게이션 쓴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백프로파게이션을 한번 이해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한번 이해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외우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편미분에서 로스 펑션을 갖다가 더블 편미분에서 이게 역전파되어 가는구나 알면 이게 다 수학으로 다 녹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에 대해서 A고 B고 C면은 C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인데 여러분 이걸 바로 이 순간에 바로 증명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1분 안에. 지금 하루 오래돼가지고 증명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같다는 건 90도일 때 같다는 건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피타고라스 백파라그래페이션 그런 게 있구나 하고 한번 이해하면 넘어가면 되는 상황이고 베리에이션 인퍼런스 추론에 대해서도 한번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또 이 전공자라면 통계를 전공하신다든지 또 이미지를 전공하신다든지 전공하시는 분은 일로 들어가면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베리에이션 인퍼런스에 대해서 약 한 4분 내지 정도 동영상을 직접 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새로운 정면 판서 칠판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우리 이전에 배웠던 샘플링 베이스드 인퍼런스, 샘플링 베이스드 인퍼런스에서 우리가 마지막에 배웠던 방법이 어떤 게 있습니까? 예, 깁스 샘플링이 있었죠. 깁스 샘플링과 더불어서 이 깁 샘플링, 그 다음에 이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 이 두 개가 이제 최근에 그래피컬 모델, 프로버비스틱 모델들의 인퍼런스, 파라미터 인퍼런스의 대표적인 방법론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는 내용들은 깁 샘플링과 같은 일을 하지만 좀 다른 형태로 문제를 접근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번 주에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베리에이셔널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의 기초적인 내용에 대해서 일단 배우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베리에이셔널 트랜스폼을 배우고 난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인퍼런스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프로버빌리티 도메인에서 쓸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에비던스 로우어 바운드라고 하는 것을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것으로 우리가 어떤 베리에이셔널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것을 인퍼런스 목적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을 배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억실러리 펑션이라고 하는 Q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적인 부분을 배우고 난 다음에 우리 이제 이것의 어플리케이션 차원에서 레이턴트 디리실리 널로케이션 우리가 배웠던 요 부분과 그 다음에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도 우리 배웠었는데 이것의 베이지안 버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 베리에이션 어프록시메이션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될 텐데요.
예, 여러분 우리 베리에이션 어프록시메이션을 배우기 위해서 베리에이셔널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리에이셔널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non-linear한 복잡한 함수를 뭔가 좀 더 단순한 함수로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y는 lnx라고 하는 이런 대표적인 non-linear 함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y는 lnx라고 하는 이 함수는 이런 모양을 가지게 되어 있죠. 이런 로그 함수는 우리가 선형 함수보다는 좀 더 다루기 어려운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좀 더 단순한 로그 함수를 선형 함수로 바꿔보는 그런 작업을 해보면 어떨까요? 그것이 바로 아래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여기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로그 함수가 이렇게 non-linear한 곡선으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non-linear한 곡선 하에서 우리가 특정 x를 정해놓고 봤을 때 요 한 점에 대해서 이 로그 함수에 근접하는 선형 함수를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선이 되겠습니까? 바로 이런 선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뭐 대충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접하는 그런 선이 그어질 것입니다. 자, 요런 리니어한 자, 그러면 이제 몬 교수의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에서 좀 봤습니다. 개념이 잡힌지 모르겠는데 이 화면을 보시면 레이턴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엘보도 약간 얘기하고 있고 가우시안 믹스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베리에이셔널 트랜스폼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대해서 참 재밌는데, 그러면 트랜스폼 한다는 게 어떤 함수를 로그 함수를 선형으로서 이제 이렇게 선형의 집합으로 이렇게 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뭐 그럴듯합니다. 왜냐하면 신경망이 이제 wx 플러스 b라는 선형 함수이기 때문에 이 적분값으로 다 했다는 겁니다. 오늘 뭐 약간 세면은 그럼 트랜스포메이션은 여러 가지 있는데 베리에이션 트랜스포메이션 이게 뭐 최근에 나왔다 하는데 뭐 한 1980년도 뭐 한 2000년도 근방에 뭐 나왔나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즘 또 유튜브 보니까 이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가 많이 일어났어요. 많이 일어나가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트랜스폼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흔히 이제 이런 트랜스포메이션이 있지만은 포리에 트랜스포메이션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거는 뭐 베리에이션 트랜스포메이션은 일단 선을 이렇게 이걸로 가지고 이제 어떤 함수를 이제 건사한 거고, 포리에 트랜스폼은 뭔가 하면은 어떤 주기를 가진 시그널이 있을 때 이걸 사인 곡선으로 가지고 이걸 추론해봐라. 그때 사인 곡선을 첫 번째 사인 곡선, 뭐 작은 사인 곡선, 뭐 또 큰 사인 곡선, 예를 들어서 사인 곡선 1, 사인 곡선 2, 사인 곡선 3 등등등 이건 뭐 이래서 이 사인 곡선을 다 합한 거가 이게 아니냐라고 추정하는 게 포리에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뭐 제 기억이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면은 우리가 음성을 한다든지 시그널을 한다든지 심동맥을 측정한다든지 이 주기를 나타내는 것은 포리에 트랜스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화학에서 분석할 때 FTIR 분석이 있는데 FTIR에 보통 IR이라는 것은 화학에서 인프라레드 IR 센서가 있는데
이걸 FTIR로 최근 다 쓰는데 포리에 트랜스폼드 IR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IR 거를 포리에 트랜스폼으로 전환해서 보면은 노이즈가 사라지고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포리에 트랜스폼이 많이 있는데 이것도 포리에 트랜스폼 하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또 잘 하더라고요. 그러고 대학생들 보니까 포리에 트랜스폼을 직접 해보기도 해요. 마찬가지로 베리에이션 트랜스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혹시 뭐 음성을 한다든지 내추럴 랭귀지 한다든지 시그널을 다루는 분들은 반드시 포리에 트랜스폼을 한번 보시라. 이거는 검증된 방법이니까 그런 겁니다. 근데 이 통계에 쓰는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가 베리에이셔널 트랜스포메이션이 좋은가 봐요. 그런 얘기를 오늘 하고 싶어요. 그렇게 만들어낸 오토 인코더가 VAE라는 얘기입니다. 돌아가서 보면은 이 강의가 좀 철학적 강의가 되기 쉬운데요. 개념을 잘 아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어떤 레이턴트 벡터를 줘갖고 X를 끄잡아내라 이렇게 했는데 이 잘 안 돼. 그러면 앞에 걸 추론해봐. 뭐라고?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로 추론해봐. 이 추론된 함수를 이제 Q 신경망을 Q 파일을 쓰고 이제 이걸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요거 나오는데, 그러면 이 추론된 함수가 뭐 확률 함수니까 가우시안이면 좋겠죠. 가우시안이면 좋겠죠. 그러고 이제 하는데 이 가우시안이 이제 가우시안으로 이렇게 나오면 데이터를 집어내야 되는데 이 가우시안을 전부 다를 넣을 수가 없잖아요. 몇 개를 뽑아서 샘플링해서 집어넣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네가 원복시켜봐. 이런 거죠. X가 들어가서 X-가 나와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샘플링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샘플링. 가우시안 펑션을 예측하고 거기서 네가 샘플링을 해서 이거를 Z 속으로 집어넣어. 이런 얘기입니다. 샘플링을 해보라는 거예요. 야, 이 추론까지는 되겠는데 샘플링은 또 어떻게 할래? 샘플링은 또 어떻게 할래? 복잡하잖아요. 통계학자들은 아주 재밌어 했을 것 같아요. 통계학자들은 아주 뭐 자기 전공 분야들이니까 재밌어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샘플링 하는 것도 가우시안으로 샘플링 하라. 아까 문 교수가 보면 깁스 샘플링 방법도 있고 샘플링 방법 여러 가지 있다는 거예요. 뭐 깁스 샘플링 방법도 있고 가우시안 샘플링 방법도 있고 샘플링 방법 여러 개 있는 거예요. 샘플링이 잘못되면 통계가 엉망되니까 샘플링 잘해봐라. 그럼 이 샘플링을 가우시안 하라는 거예요. 가우시안. 이 확률도 가우시안으로 하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이래가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두 번 얘기지만, 자, 그러면 또 다른 얘기 또 좀 세면은, 옆으로 다른 데로 세면은, KL 다이버전시라는 게, 다이버전스가 뭐 발산, 확산 이런 건데, 어떤 두 확률 그래프가 있을 때 이것이 똑같으면 KL 다이버전스가 제로예요. 멀어지면 이 다이버전스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KL 값 항상 0보다 크겠죠. 똑같으면 제로니까. 그런데 이 두 개를 예를 들어서 이걸 뭐 Q고 이걸 Q고 이게 P라고 칩시다. 이 Q의 확률 커브와 P의 확률 커브가 KL 다이버전스를 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통계학자들이 이 둘의 차이점, Q와 P가 예를 들어 Q와 P가 얼마나 다르냐, 혹은 얼마나 같으냐 물어봤을 때 수치로 나와야 되고 많이 달라, 조금 달라, 똑같아, 수치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수학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 0.5가 달라, 0.2가 달라, 0.1이 달라 이렇게 수학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 수학으로 KL 다이버전스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개가 가우시안일 때는 수학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한 개는 가우시안이고 한 개는 베를린이면 수학적으로 어려운가 봐요. 잘 못 푸는가 봐요. 뭐 누가
단지 못 푼다고 얘기 못 하겠지만 굉장히 힘든가 봐요. 그래서 두 개의 함수가 가우시안일 때만 K 다이버전스가 가능해진다. K 다이버전스라는 건 두 확률 그래프의 확률 간의 확률 분포의 차이인데 이거는 가우시안일 때만 이게 일 때만 KL 다이버전스 수학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우시안이고 가우시안일 때만.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아까 번에 했는 여기에서 이 앞에 그 베리에이션을 추론하는 게 이 가우시안이다. 샘플링 하는데 샘플링도 가우시안이다. 그래야 KL 다이버전스가 수학적으로 가능해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알았냐? 이거 통계학자들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우시안을 안 쓰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 걸 갖다 베리에이션 인퍼런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추론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이제 베리에이션 인코드 처음 모를 때, 이게 베리에이션 하면 확률에서 이게 시그마 제곱인데, 이게 무슨 수학 값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방법을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라고 얘기하는 거고,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드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베리에이션 인퍼런스 추론해보니까 가우시안으로 해야만 수학적 해석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고, 요 부분을 포스티리어 부르고, 요 부분을, 프라이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포스티리어 프라이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쪽에 봤을 때 이게 포스티리어인가, 이게 프라이어인가, 이걸 포스티리어라고 부르고, 이걸 프라이어라고 부르고, 이 포스티리어와 프라이어의 이 차이, KL 다이버전스를, 줄이는 게 이제, 그런 게 VA입니다. 그러니까 이 VA가 좀 힘든 게, 이게 추론이 들어가고 이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건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굉장히 이점이 많다는 거예요.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요 Z에다가 조금만 흔들어주면, 입실론 값을 흔들어주면, X가 변종들이 X 프라임, X2 프라임, X 등등등등등 쭉 나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요거의 효용에 대해서 너무 매력을 느끼기 때문에 이걸 구태여 풀어보겠다. 라고 통계학자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추론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가우시안으로 보고, 가우시안이니까 편값이 나오는 거고, 샘플링 한다는 건 입실로 값을 집어넣는다는 거고, 대충 이해되시죠? 뒤에 나오는 가우시안이냐? 뒤에 거는 가우시안이 아니라도 돼요. 왜냐면, KL 다이버전스 이게 필요 없으니까, KL 다이버전스 요거 두 개 관계만 KL 다이버전스를 보고 있으니까, 이건 베르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셨고, 이제 그 다음에 스탠포드 강의가 잘 돼 있어가지고, 스탠포드 강의를 이제 쭉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스탠포드 강의가 잘 돼 있어가 제가 스탠포드 강의를 보면서 제가 놀라는 게, 야, 정말 정리를 깔끔하게 잘했다. 야, 정말 저 강의는 저렇게 하는구나. 강의 자료가 너무 깔끔합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강의 자료를 좀 가져왔습니다. 2017년도에 나온 강의 자료입니다. 그래서 슈퍼바이저 러닝과 언슈퍼바이저 차이점이 뭐냐? 이거 레벨이 있다, 레벨이 없다. 이거는 이제 X가 Y가 되는 어떤 함수를 구하는 거고, 이거는 히든 스트럭처. 이제 그려놓고 해야 되겠네. 이게 이제 X가 들어가서 Y가 나오면 이제 이 함수를 아는 거지만 우리는 히든 스트럭처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오토, 언슈퍼바이저 영역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답이 있으니까 클래시피케이션이지만 얘는 답이 없으니까 클러스팅, 그냥 모아놓는 겁니다. 차원 축소 이야기, 이렇게, 덴시티 이렇게 나오는데, 차원 축소라든가 클러스팅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렇게 차이점이 있다. 그건 여기 보면은 라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인터넷에 가서 고양이 사진 찍어놓고 우리 데이터를 쓰려면
레이블을 붙이면 얘는 고양이야, 얘는 개야, 얘는 돌고래야, 얘는 새야. 일일이 사람이 적어줘야지. 레이블은 해야 되잖아요. 레이블은 하기 귀찮잖아요. 그런데 언스파이더는 그냥 레이블 한 번 그냥 사진만 떡 주면 지가 알아서 고양이로 해석하고, 지가 알아서 새로 해석하고, 지가 알아서 돌고래로 해석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그냥 막 쓰면 돼요. 그리고 데이터가 칩 싸단 말이에요. 칩 싸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 언스파이더는 재밌잖아요. 그런데 홀리그레이. 그래서 홀리그레이 뭔가 싶어가지고 보니까 이런 뜻입니다. 홀리그레이가. 이게 참 원어민하고 종교적인 문제도 있지만, 홀리그레이 컵은 예수가 죽기 전에 먹었던 쟁반이라는 거예요, 쟁반. 예수가 죽기 전에 먹은 식사에서 그 쟁반인지 성배인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만찬에서 썼던 그 성스러운 쟁반. 근데 이건 무슨 의미를 하냐면은, 찾기가 무지무지하게 힘든 어떤 것. 우리가 예수가 마지막 들었던 그 쟁반을 못 찾았잖아요. 찾아가 뭐냐? 대박이 된 거야, 대박. 박물관에 넣고, 골동품에 넣고, 경호 쓰고, 돈으로 같이 환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예수가 마지막 들었던 그 잔이니까. 그래서, 스테인드 뉴클리어 퓨전, 지속 가능한 우리 핵융합을 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전력 산업의 홀리그레이다. 대박 사건이다. 이런 뜻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저자가 이 슈퍼와이드 러닝에 대해서는 홀리그레이겠다는 거예요. 되면 대박이라는 거예요. 즉, 바꿔 말해서 되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암시를 벌써 죽어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전번 이게 탁사노미에서 분류학에서 보면은, 여기는, 라이클후드 메소드인가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에서는 보면 이제 제너러티브 모델로 되어 있어요. 즉, 라이클후드라는 건 확률적이고, 통계적이고, 생성적이고 한데, 원 그래프에서는 제너러티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의에서는, 이 스탠포드 강의에 대해서는, 픽셀 R라든가 픽셀 CNN을 얘기하고, 베리에이션 오브 카드와 개인을 갖다가 주로 얘기하겠다 하면서 강의를 하는데, 이 2시간 강의, 약 2시간 정도 되는 강의거든요. 되는데, 그 순간에 픽셀 R는 VA 개인을 한꺼번에 다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야, 이 수업 속도가 무지하게 빠르다. 그냥 들어갔다가는 무슨 소리 하기도 못 알아듣겠다. 하는 그런 강의입니다. 그래서 예습도 해야 되고, 복습도 해야 되고 해서, 유학 가서 공부 많이 한다 한 이유가 이런 데에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영어도 안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한 라이콜루디 이미지가 있는데, 지금 제목부터 보시면 폴리 비지블 빌리브 네트워크인데, 폴리 비지블 하는데, 비지블은 또 뭐냐? 폴리가 붙었으니까 파샬도 했다는 말이냐? 그럼 비지블은 뭐냐? 이런 얘기예요. 빌리브 네트워크, 이건 빌리브 네트워크, 이건 또 뭐냐? 또 익스플리시트는 뭐냐? 임플리시트 뭐냐? 고민 좀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건 통계하는 사람인데, 파샬리도 있는가 보죠. 폴리가 있는 거 보니까. 익스플리시트가 있으면 임플리시트도 있는 거니까. 하여튼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어떤 X가 나올 확률 P는, 곱하기니까 이게, P1 곱하기 P2 곱하기 P3 등등등등등 해서 이거와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만 대충 아시고, 어떤 조건부, 여기 조건이 다 들어가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참 출발부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라이클후드 이미지가 어떨까? 어때 라이클후드 쓴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리에이션 오토 코드 들어가는데, 우리가 여기서, 백그라운드, 오토 코드 백그라운드는 X를 내가 Z를 만들어내는데, 질문이 왜 차원 축소가 되느냐. 답은 이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것들을 다 뽑아서 냈다. 답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인코드 부분을 갖다가 리니어, 넌리니어를 썼는데, 요즘은 딥뉴럴 네트워크를 쓰고 렐로나 CNN을 인코드를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X를 넣고 X가 나오는데 X를 넣고 X가 나왔어요. 좀 뭐 흐릿하게 나왔는데 똑같이는 안 됐죠. 그러면 여기서 한 얘기가 X를 넣고 흐릿하게 나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도대체 의미가 뭐냐. 근데 이건 의미가 없고 내가 요 압축된 거, 서머라이즈 요걸 쓰겠다 하는 게 요게 의미인데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게 요걸 좀 더 선명하게 만들어봐. 혹은 뭐 또 더 잘 만들어봐. 변형시켜봐.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베리에이션 오토 코드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Z를 줄 테니까 이제 X를 디코드를 해봐.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갖다 하는데 모델을 어떻게 할래? 모델을 어떻게 쓸래?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모델을 어떻게 쓸래? 자,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Z가 나왔는데 이걸 갖다가 하는데 이 모델을 어떻게 할래? 어떻게 표현할래? 그 도대체 이 모델이 나면 또 훈련은 또 트레이는 또 어떻게 할래? 그러면 그 다음에 좋아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이렇게 확률적으로 X가 나올 이 신경망을 써가지고 했는데 야 이거 문제가 없냐?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를 보면서 사람이 맥을 딱딱 집어가는 거예요. 아 이걸 문제가 없냐? 이거 수학적으로 가능하냐?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인터랙터블. 이거 수학적으로 다루기가 힘들다. 이런 거예요. 야, 그럼 어떻게 할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트랙터블 좀 핸들링하기 쉬운 거. 인터랙터블 못 하는 거예요. 다루기 힘든 거. 그럼 데이터 라이프로 이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나? PX로 생겼어. 그런데 이게 다루기가 힘들어. 이 함수는 다루기가 힘들어. 이런 얘기. 이 함수는 다루기가 힘들어. 자, 그러면 이 함수는 가우시안으로 해서 어떻게 해보겠어? 그럼 오케이, 알겠어. 오케이, 체크포 오케이. 가우시안 추정했으니까 알겠어. 자, 디코드는 신경망을 쓰면 알겠어. 오케이, 이런 거예요. 자, 그럼 뭐가 문제냐? 아니, 빠져버렸는데. 근데 빠져버렸는데, 이게 DZ하고 뭐 이게 안 돼요. 되는데,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슬라이드를 몇 개 빼먹은 것 같은데, 안 된다.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이게 적분이 안 된다. 적분이 안 된다는 거야. 가우시안 쓰고, 뭐, 신경망 쓰고 됐는데, 적분을 못 하겠다. Z에 대해서 적분을 못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힘들다라고 이 사람이 얘기하고, 더 상세한 건 이 강의를 보시면 어떤 부분이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좀 더 나오는데. 그래서 어떻게 나오느냐, 로그는 있으나 마나, 뭐 로그 값으로 어떻게 나왔냐, 기드 값으로 나온다. 기드 값은 이거 기드 값도 다 알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P라는 거는 Z에 뭐, 의존하지 않는 값이고, 이게 베이지안으로 써서, 또 이렇게 고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 점점 내려가 보면, 뭐, 여기 보면은, QQ 같은 걸 집어넣어도 문제 없으니까 집어넣고, 이걸 또 로고를 풀어내면 마이너스로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거를 수학적으로 딱 마지막에 나온 것이 이 텀하고 세 개의 텀으로 줘진다는 거예요. 그 요거는 KL 다이버전스고, 이것도 KL 다이버전스인데, KL 다이버전스가 두 개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텀은, 첫 번째, 텀이 뭐냐면은, 샘플링을 통해서 뭐 등등 뭐 얘기하는데 뭐 이런 얘기고, 두 번째 텀은, KL 텀이고, 이 세 번째 텀이 우리가 수학적으로 못 다루겠다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못 다루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텀 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텀도 뭐 KL, 이것도 뭐 가우시안 일 때만, 가우시안 일 때만 KL을 구할 수 있으니까, 좋아, 그러면 가우시안으로 가정해. 그러면 KL 구할 수 있겠어. 그런데 이거는 가우시안이 뭔지 도대체 추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올 건가 하니까, 마지막에 미지수가 딱 붙으니까, 이게 벌써 흐릿하게 나올 정도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보면, 그러면 이거는 항상 0보다 큰 거니까 적어도 이거는 맞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엘보라는 거예요. 엘보.
자, 어떤 확률이, 확률이니까, 이제, px, 뭐, 밑에 세븐 노테이션 이런 거 다 빼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x가 나올 어떤 확률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이 텀과 이 텀으로 나오는데, 이 옆에 거 엘보라고 얘기하고, 플러스, 요 뒤에 뭐, dkl이 붙었는데, KL 다음에서 붙었는데, 요거는 계산이 가능한데 요거는 계산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거보다 크니까 0보다 크니까 요거보다 크니까 무슨 얘기가 되냐면 이걸 없애버리면 이렇게 되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에비던스 로우 바운드라고 해서 어떤 P를 이렇게 키우려면은 이 엘보를 최대한 키워주면 뭐 가깝게 간다 뭐 이런 개념입니다. 엘보를 최대한 가깝게 키워주면. 요거는 계산하겠는데 요거는 계산 못하겠어. 근데 0보다는 커. 적어도 그렇게 적어도 이거는 최대화해라. 최대 뭐 이게 이제 로 값인데 이게 최대가 되면 좋은데 마이너스를 쓰면 최소가 되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둘 다가 최대가 된다고 치면 이게 최대가 되는데 요거는 최대한 돼야 되겠다. 그렇게 트랙터블 로우 바운드라고 이렇게 썼어요. 이 강의에 대해서는 엘보라는 개념을 그렇게 강조하진 않아요. 저도 이 엘보라는 개념을 그렇게 강조하지는 안 하고 싶은데 그냥 수학적으로 핸들링 할 수 있는 이거는 넘어가야 된다. 적어도 엘보를 맥시마이즈 해야 된다. 이 정도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해결 못하는 문제, 이 문제가 남아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례현실 로우 바운드를 엘브로 하고 이제 이 P 값은 이거보다 크다. 이게 커지려면 이게 커져야 되는데 이게 최대한 커지면 이것도 당연히 커지는 거다. 그래서 적어도 이거보다 커져야 된다. 이걸 맥시마이즈 하면 이건 당연히 맥시마이즈 하는데 이게 완전히 맥시마이즈 됐다고 볼 수 없지만 이것이 맥시마이즈 되면 이것이 맥시마이즈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지. 이것이 맥시마이즈 됐다고 이거 완전히 맥시마이즈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건 뭐 왜냐하면 어떤 나올 확률이 20이 맥스라 px가 20인데 이 엘보 텀이 엘보는 여기까지밖에 못 가요. 예를 들어서 엘보를 키운단 말이에요. 5일 때, 뭐 7일 때, 10일 때 한 17까지는 가주면 더 이상은 못 가요. 더 이상은 이거 모르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걸 키운다는 얘기는 이 값에 접근하는 거니까 요 의미 적어도 이 엘보는 최대한 끌어올려라. 뭐 이런 개념 같아요. 모르는 것도 있지만, 이건 해결 안 된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부동화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 PX는 반드시 엘보보다 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엘보라고 해서 테니스 치갖고 엘보 걸리는 게 아니고, 테니스 치고 엘보 걸리고 고생 많이 하는데, 그 엘보입니다, 엘보. 그런데 이 엘보 텀을 보면 또 뭐 이런 거예요. 이 그래프를 보면은 X를 줄 테니까 X를 꺼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X를 오는데 추론해서 가우시안으로 추론을 거쳐서 가우시안으로 가서 네가 나가는데 이 가우시안으로 간다 이런 얘기가 이제 베리에이션 인퍼런스거든요. 베리에이션 추론을 해서 Z를 내고 Z는 다시 이 가우시안 네트워크를 태워서 네가 만들어내 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뭐 그런 얘기. 그래서 이제 Z가 있는데 이거는 왜 Z에서 이게 미하고 이제 시그마를 쓰냐면 베리에이션 쓰냐면 이 가우시안 추정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놓고 Z를 좀 바꿔보니까 투 디멘션이라고 생각했을 때 엠리스 데이터들이 보니까 나오는 값들이 바뀌었잖아요. 굉장히 재밌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올려가지고 해보니까, 이제, 여기는
얼굴에, 머리에 그 포즈가, 요거는 웃는 정도. 내가 웃는 정도를 바꿔라 한 게 아니고, 요걸 바꾸니까 내가 보니까 웃는 정도로 나타내는 것 같고, 요걸 바꿔보니까 사람 머리가 좀 바뀐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를 내보니까 이 벌러리하단 말이에요. 흐릿하단 말이에요. 벌러리하단 말이에요. 왜 벌러리하냐? 벌러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못 푸는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PX를 잘 구해야 되는데 못 푸는 부분이 앨범만 했기 때문에 다른 뭔가가 있는데 다른 뭔가를 빼먹으니까 이 벌러리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다른 뭔가를 빼먹었으니까 이가 흐릿하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통계학자, 거기 여러분 위학하고 이렇게 하는 거 권장하는데 글로벌 시티즌 뭐 외국 가는데 그 문화를 이해한다면 외국 사람들 정말 연구 많이 합니다. 굉장히 연구 많이 합니다. 정말 무술 연구 많이 하는데 이렇게 포기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게 안 되면 나오도록 또 무지하게 애를 쓸 거예요. 걔들이. 이제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게 무슨 약자인지 모르겠는데 PROS는 뭐 이렇게 이 베리에이션 오토메이션 코드는 어떤 데이터를 생성하는데 원천적으로 좀 접근했다. 그리고 장점이야. 알겠고. 그러고 Q라는 그 앞에 그걸 갖다가 추론했다 해서 이것이 다른 작업에 다른 일에도 좀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게 장점이고. 결론적으로 말해서 라이크로드 엘보를 쓰는 거, 맥시마이즈 하는 거. 엘보를 맥시마이즈 하는 거. 오케이, 좋다. 하지만 픽셀 RNA나 픽셀보다는 좋지 않다. 소파소고 지금까지 좋았다. 샘플이 벌어리하다. 로 퀄리티가 낮다. 다른 거에 비해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 좀 더 다른 방법, 베리언스라는 인퍼런스 말고 다른 방법 쓰면 어때?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다른 펑션을 좀 넣으면 어때?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앞으로 뭐 좀 연구 좀 더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스탠포드 강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겐 넘어가는데 참 놀랍습니다. 그 2시간 만에 저 픽셀 RNN VA 겐을 2시간 만에 쭉 파내니까 얼마나 예습을 많이 하고 복습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VA는 Z 함수를 다룰 수가 없다. VA는 다룰 수가 없다. 직접 옵티마이즈 할 수 없다. 그래서 로우 바운드 가지고 뭐 이렇게 했지만 직접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개선점이 많이 포함하고 되어 있다. 그 이야기는 마치 저 앞에 홀리 그 얘기처럼 잘 하고 싶지만은 잘 할 수 없는 이게 좀 대박인데 알면 대박인데 잘 할 수 없다.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베리에이션 인프를 추론했지만 베리에이션 인프를 추론했지만 잘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수학적 핸들링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학적 핸들링 할 수 있는 부분은 엘보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서가 좀 없지만은 대충 슬라이드 준비된 슬라이드가 다 된 것 같아가지고 조금 더 좀 몇 장이 되어 있는데요. 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바닐라 기본적인 이제 VA 이제 코드가 있고 레지넷처럼 이제 좀 중간중간 넣어주는 게 좋겠고 이런 얘기입니다. 보시고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레이블 값을 모를 때는 이거 태워서 또 넣어주고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뭔가 하면은 X가 들어가서 X가 나올 때 이제 대충 뭐 감을 잡았으니까 X에서 나왔을 때 이걸 갖다 어떻게 학습시킬래 하면은 이게 로스 펑션이 나와야 돼요. 로스 펑션. 이
두 개가. 로스 펑션이 나와야 뭐, 그레이던트 세트 채워가지고 뭐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딱 생각해보면, 로스 펑션은 이거 두 개 차이니까, 이거 두 개 차이 해야 그러면, 로스 펑션이. x에다가 x 제곱, 이거, 로스 펑션 써. 혹은, 크로스 인터플, 이거 MSE 크로스 인터플 써. 두 개를 써. 크로스 인터플, 엔트로피인가? 엔트로피 로스 펑션 써. 이러면 풀리질 것 같은데, 이래갖고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래갖고 안 된다. 그래서 뭔가를 더 좀 넣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 추론이 됐으니까. 그럼 추론이 이제 요 에러를 보고 뭐랄까 하면 이 컨스트럭션 에러라는 거예요. 이걸 복원하는데 들어간 로스 펑션이라는 거. 그 다음에 Q 펑션과 이 샘플링 펑션 P, 요 두 개가 둘 다 가우시안으로 해. K 다이버전스라는 거예요. K 다이버전스. 로스 펑션 두 개라는 거예요. 이거 레귤라이제이션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로스 펑션이 두 개라는 얘기예요. K 다이버전스 텀과 리컨스트럭션 로스 두 개라는 거예요. 이거는 통계를 모르고도 제가 그냥 해봐 하면 이거 두 개 해갖고 이래가 뭐가 안 될 것 같아. 뭔가가 이 정보가 이렇게 전달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두 개가 연결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연결이. 이 두 개가 연결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Q고 P가 매개함수 P가 들어갔으니까 이 두 개가 같아져야 돼. K를 하면서 Q와 P를 집어넣어. 이럴 거 아닙니까? 통계를 모르고 그냥 상식만 써도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하는데 이거를 샘플링해서 이렇게 넣어준다. 이런 개념입니다. 하고 샘플링, 샘플링 뭐라 할래요? 가우시안으로 샘플링 해. 그래, 알겠어. 가우시안, 최종적으로 어떻게 나왔는데 물으니까 가우시안을 갖다가 n이라고 이렇게 보면은 평균을 제로로 하고 이거 1로 하는 분산값, 1로 하는 샘플링 함수니까 이걸 갖다가 노이즈라고 볼 수 있지 않냐. 평균이 뭐고 시그마가 인데 노이즈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저건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샘플링 하고 싶을 때 여러분 데이터가 많았을 때 샘플링 하고 싶을 때 이걸 쓰면 된다는 거예요. 샘플링 하고 싶을 때. 그렇지 않겠어요? 샘플링 할 때 노멀 디스트리뷰션 태우면 샘플링이 된다. 재밌잖아요. 개발하면 아이디어잖아요. 자,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인공지능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없겠나 하는 게 취지입니다. 그래서 통계 저는 뭐 이러더라도 기본적으로 크로스 엔트로피 에러하고 MSE 에러하고 이 두 개 에러만 있으면 풀어가는데 이 두 개 가지고 부족하니까 중간 연결 좀 시켜봐. 이 KL 답변서 좀 해봐. 이건 혹은 레귤라이제이션 템이라고 얘기하는데 두 개로 이루어져 있어. 그래 학습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코딩 어떻게 짤 건데 이렇게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요 함수가 요거 두 개를 훈련시키는 건데 이거는 파이 시그마이고 이거는 제너레이션 시그마이고 시애타 함수를 어떻게 훈련시킬 건데 이 로스 펑션이 뭐라고 돼? 로스 펑션이 이제 결국은 이걸 갖다가 로스 펑션을 미니마이즈 해야 이런 거 아닙니까? 그 미니마이즈 하려면 파에 대해서 편미분함하고 또 이거 미니마이즈 할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걸로 하고 한 번은 이걸로 하고 코딩을 제가 코딩은 잘 안 해봤어. 그런데 어떻게 이걸 갖다가 미니마이즈 할래? 그럼 여러분 숙제고 여러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굳이 통계를 깊이 안 들어가더라도 억지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말하는 MSE 로스 펑션과 이 두 개를 연결시키는 펑션, 이게 두 개만 이해해도 그걸 알겠어 하고 넘어가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엘보나 이런 개념은 몰라도 마치 백프로퍼게이션 그리고 수식도 따라가 보면 할 수 있지만 그런 거야 하고 넘어가도 우리 진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뭐 인공지능 한 그 공부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막 급히 따라다 보니까 스킵한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이제 강화학 쪽인데 하다가 지금 복습 개념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DQN, ACDC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알파 제로 뭐 월드 모델을 가다가 뭐 중간에 약간 쉬는 차에 이제 유튜브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뭐 이미지를 정화하시는 분들은 뭐 더욱더 이걸 깊이 들어가 봐야 되겠죠. 아까 보니 뭐 통계 공부라든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어떤 상황에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거고 문제 해결 능 현업에서 들어갔을 때 이거는 내가 어떤 방법으로 VA를 풀 거냐 아니면 이걸 뭐 강화학으로 풀 거냐 뭐 어떻게 풀 거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 푸는 능력을 키우는 쪽이 그런 되고 뭐 공부하는 사람들은 모델 개발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뭐 또 통계학을 쭉 파고 들어가서 베네시얼 인퍼런스 말고 다른 인퍼런스를 또 개발할 수도 있겠죠. 하여튼 좀 두수가 없지만은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